오신 것을 환영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깨어진 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 깨어진 창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한 경찰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언뜻 깨달은 거예요. 무슨 소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쫄라맨처럼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안 사는 이제 이렇게 비어져 있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상적으로 집이 잘 지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과연 접근을 못해. 남의 집이니까. 그랬는데 다니던 아이들이 사람이 안 산다는 걸 알고 돌을 하나 집어서 던진다는 것이 창문이 쨍그랑하고 깨졌어.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깨지니까 창문이 깨져 있는데 가만히 하루 이틀 뭐 한 달 가도 가만히 있거든. 그럼 사람의 의식이 저 집은 사람이 안 사는 집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담배 피다가 담배 껍질 버리는 거야. 이 집에다 앞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제 쓰레기장처럼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조금 버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 쓰레기가 쌓이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의례껏 거기다가 집어 던지는 거야. 그 유리창이 깨어진 창,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수사관이. 그래서 수사를 할 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집이 있나, 이제 이런 집이 우범 지대로 이제 딱 찍히는 거예요. 범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또 이상한 짓까지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집이 지어진 옆에 집도 이렇게 되면 이 집도 불안하죠. 집값 떨어진 건 두 번째고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옆에 이제 이렇게 빈 집들이 생겨나면.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창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곳이 이제 범죄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범죄의 장소. 그럼 이게 지금 복지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있지요. 자, 20몇 년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계단에 올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거미줄이 있어요. 나는 눈에 보여요. 선생님들이 키가 안 닿으니까 거미줄 제거해라 하지 않으면 1년 내 가도 손 안 돼. 선생님 왜 안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치밀하게 팁을 알고 가면 1등 직원이 되고 1등 운영자가 될 수가 있어. 몰라, 안 가르쳐주면. 나처럼 눈이 나빠서 안경 쓰고 있는데도 내 눈에는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어도 할 일이 많고 태산 같으면 안 보여. 묻혀버려. 그리고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 분명히 거미줄을 보는데도 그게 거미줄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막 일이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막 산적했을 때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죠? 운전을 하다 딴 생각하다가 딴 데로 가버렸죠. 그죠? 근데 이런 보통 길은 괜찮아. 금방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고속도로선 가다가 나가야 될 때 못 나가면 이거 막 30km, 40km 가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시간과 그 낙담과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몇 번 당해봐서 알거든. 근데 하루가 완전히 이제 공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톨게이트를 못 빠져나오면 어느 분이 이 별내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양주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더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지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깨어진 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주인의식으로 복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계단에 올라가다가 딱 거무줄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 빗자루를 가져다가 나 같은 성격은 그거 해치워야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냥 책가방 놓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1월 달에 2명 지금 채용한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하신 분이 작년에 실습하던 분이야. 정정희 선생님. 선배요. 여러분 1년 선배. 한 300여 명 하다 보니까 좋은 점. 누구 구하지? 걱정을 안 해도 돼. 실습하면서 다 입력을 해놓거든. 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뭐 공무원 있고, 어제도 학교에 있는 분, 그분도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물어보잖아,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한다는데, 오겠어? 안 오지? 근데 자격증 따고, 이제 50이 넘고 그러면, 복지하고 싶다 그러면 생각나면 오겠죠. 그러니까, 기관에 들어올 서열을 본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32 정도 돼 있는 분들이지. 근데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어. 그러면 15일 동안 나는 면접을 하는 거예요. 실습 마칠 때까지. 자기들은 몰라. 오늘 끝내고 가야 돼. 그러고 자격증 따야지 이 생각만 하지 모른다. 면접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노하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 자격증이 딱 나오고 취업을 하면 5년이 지나면 저처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강의 이 자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슈퍼바이저라고 그래요. 슈퍼바이저. 어려워 이름을. 차라리 뭐 팀장 그러면 쉬울 텐데 복지 팀장 그러면 쉽잖아요. 슈퍼바이저라고 그래.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자격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동복지 실습을 해서 아동복지 기관에 가서 시설장을 하려면 3년이 필요해. 근무. 그냥 기관에서 복지를 무조건 3년이 아니라 이 3년은 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 자격증 나온 뒤로 3년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급식하는데 10년 하다가 복지사 자격증 따로 왔어. 그럼 10년 그 경력을 인정해주냐? 안 해준다. 자격증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이제 주어지면 내가 그룹홈도 이렇게 요즘 그룹홈 안 되겠네. 개인만 내준다니까 또 법인만 할 수 있어요. 제가동생 딸아직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아동도 할 수 있고 청소년 쉼터도 할 수 있고 자격이 주어진다. 3년을 꾸준히 그래서 옮기지 말고 3년을 근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노인 요양시설 1년, 또 뭐 청소년 시설 1년, 또 무슨 쉼터 1년 이러면 나가리. 3년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동종 업종. 예. 그러니까 아동을 하려면 지역아동센터 3년 쭉 있든지 도저히 3년 못 있겠다 상황이 되면 아동 쪽으로 움직이도 3년을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1년, 그룹홈 1년, 청소년 쉼터 1년 그러면 돼. 같은 아동 청소년 업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서 경력을 쌓지 마라 그 말이지. 아동 1년, 뭐 노인시설 가서 1년, 뭐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복지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종은 3년을 해주는데 이것저것 안 따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5년을 하면 돼. 그러면 요양원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예를 들어 요양원 3년 하고 아동 2년을 했어. 그러면 동종업종 1년을 덜 했잖아요. 그래도 3년을
노인을 했기 때문에 통합 5년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해서 우리 시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시집가면 3년 하라고. 그렇게 3년 꾸준히 한 업종에 있든지 아니면 나는 행동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야지 한 곳에서 오래 못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말고 5년을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요양원에 3년을 하고 청소년 2년 했을지라도 자격이 주어지니까 아동도 차릴 수 있고 노인도 차릴 수 있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동정업종 3년 그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는 5년 이렇게 기억을 해놔. 시험에도 많이 나와. 이게 1급 시험에도.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이게 이제 시설장 자격이고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기억이 되겠죠. 앞에는 동종업종 3년, 합해서 5년. 근데 슈퍼바이저는 또 무슨 말인가? 이거는 어떻게 자격을 따는가? 이렇게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5년 무조건 이거는 동종업종에서 5년. 그러니까 아동을 시설장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2년을 더 근무를 해야 저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강의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자격을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 한 명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또 법을 강화시켜 버려요. 5년 이렇게 근무하는 슈퍼바이저 2명 이상이 안 되면 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안 줘요. 또 강화됐어 이제 2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관이 굉장히 경력 있는 자가 2명 이상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관은 실습 못 하는데 저 기관은 5년 된 자격자들이 없나 보다 하면 틀림없이 맞다. 예.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돼서 못 되는 거지 거기는. 예. 그것도 물어봐야 돼. 예. 그럼 자격도 모르고 실습 받아서 하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되죠. 그 기관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아니 죽어라고 160시간 했는데 거기 자격이 안 된다네.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 그거 인정해 주질 않아요. 실습을 할 수 없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야, 제로야.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냐.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먼저 아셔야 되고, 이렇게 깨어진 창이 복지시설에 중요한 게 뭐냐. 시설에 가보면 처음에 출근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따라서 가서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서로 막 수다 떨면서 그렇게 대부분 보내요. 기관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뭐 시간 때우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무를. 항상 우리는 기관에 가면 딱 계단 올라갈 때부터 거무줄이 보여. 그러면 그 차 한잔 하기 전에 전체 교사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건의를 하는 건의를 시설장한테. 올라다 보니까 거미줄이 많던데 시설장님 거미줄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올라다 보니까 형광등이 다 돼가지고 깜빡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 한 달 지나가 봐도 계단에서 깜빡 하는데도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커피는 기발하게 좋은 커피들을 사다 놔야 돼.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안 사와도 요즘은 스타벅스 커피를 팔아요. 거기 안 가도 원액을. 그런 거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복지사들한테 그게 복지죠. 응? 돈 들어서 2,000원, 4,000원 그것도 한 달이면 꽤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보면 그냥 스타벅스 아예 출근할 때부터 가지고 들어와. 그런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 반드시 기관에 와서 그렇게 미팅 시간에 타서 먹되 원료를 대줘라 이거야. 기관에서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딱 타면 간단한 운영자가 미팅을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지시가 끝나면 맛있는 커피를 가지고 자기 책상으로 가라 그 말이지. 그럼 책상으로 가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교육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 내가 간혹 가다 막 그렇고 뭐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 11시 업무 시간인데도 주식장 켜놓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또 개인 사업장이라 해도 뭐 바쁘니까 대표자는 바깥으로 돌면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안 본다고. 뭐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뭐 얼마? 천 몇백억이냐? 뭐 얼마냐? 그거 빼돌렸더라고요. 스타벅스 뭐 그 기업 쪽이에요. 근데 그거 돈 천 몇백억을 빼돌린지도 몰랐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도둑질할 직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운영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느나.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나 몰래 그렇게 직원이 그렇게 해서 빼돌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 대표자도 책망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몰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은 거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죠? 천천히 왼수가 되는 거고. 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타격을 주잖아요. 이런 게 좀 찍혀서 좀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터넷에 메인 뉴스에 떴으니까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됐어요. 내가 무슨 소린가, 기막힌 뉴스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도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하면은 5대 뭐 의무교육을 하라 뭐를 하라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정보교육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스토리를 보니까 한 남자가 사귀던 여자가 배신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나몰라라 하고 이사를 해가지고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소를 요즘 개인정보법이라 몰라. 어디로 가면 못 찾은 거야. 누가 읍사무소 가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 이 사람이 어디로 퇴거했냐, 어디로 전입했냐, 그거는 정보법에 안 가르쳐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회사가 있어. 흥신소라고. 이 남자가 50만 원을 줬어, 흥신소에. 에? 그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이 사람 퇴거 주소를. 그러니까 바로 안 가르쳐 주니까 흥신소에서 50만 원 받고, 또 A라는 뭐 사람한테 뭐 30만 원 받고, 또 그 사람한테는 15만 원 주고, 그러니까 50만 원 갖고 이렇게 나눠 먹게 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번째 간 것이 공무원이었어. 공무원이 얼마를 받았냐? 세상에 2만 원 받은 거야. 2만 원. 2만 원 받고 거꾸로 정보를 또 주기 시작해. 뭐 10만 원, 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건 딱 주다가 빌미를 잡힌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 수사를 했을 거 아니요. 근데 정보만 주고 받았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50만 원 주고 알아냈잖아요. 이 집을 찾아가지고 그 애인을 가서 죽였어. 그 친정 엄마가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 둥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저지른 거야, 일을.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 주소를 누가 가르쳐 줬냐라고 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보니까 최초에 준 사람이 누구라고? 공무원.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주지는 않았겠지. 그냥 늘 이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1140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 2만 원씩을 계산해보고 뭐 이러니까 4,400만 원을 그 주소 알려주고 인마에 복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니까 수사해가지고 바로 세고랑 3명 공무원부터. 지금 BN 저기 뭐죠? 인터넷 뉴스에 쳐보면 나와요.
그게 메인 뉴스에 떴어. 이게 뭔 말이요 이게? 뭐 공무원 2만 원에 뭐 사람을 살인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아무렇지 않게 정보를 흘린 것이, 준 것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 한 사람은 매장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전국에 수백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죠? 본인 제공을 한 게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니까 얼마나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어쨌다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죄인 심정이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전번에 경찰이 협박해가지고 돈을 다 뜯어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냐고. 경찰이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면. 응? 그래서 우리 복지사들은 이 복지사의 이 관이 철저해야 돼. 뭐 우리도 복지사 아이들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절대 누설하면 안 돼. 공무원이 달라해도 우리는 주면 안 돼. 합법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지만 일부러 까발릴 필요도 없고 이 집 뭐 어쩌고 아이가 어쩌고 뭐 부모가 어쩌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선생님들한테 뭐 얘 엄마 부부싸움 하다가요 예를 들면 이혼하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 선입관이, 만약에 교실에서 뭐 없어졌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이부터 의심이 가게 된다. 선입관을 가게 한 거예요. 여기 복지 교사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정보 주면 안 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가정이 아니네 복지시설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호를 안 하고 이렇게 악용하면 벌금이 요즘 얼마냐? 옛날에는 뭐 100만 원, 2만 원 막 그랬어요. 3천만 원입니다. 벌금이. 여러분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잘못 이거 정보 누설 흐르면 그렇게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감옥에 가는 건 두 번째고 벌금이 3천만 원 최하가. 그래서 뭐 개인정보 뭐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돼. 뭐 누가 알겠어? 그러고 아는 친척이 뭐 한다 그래서 뭐 해주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지의 기본적인 것을 출근하시고, 그래서 평가 때 기간마다 가보면 우리를 못 보게 하려고 열쇠를 잠가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다른 데는 다 열어놨어. 근데 어디 가보니까 열쇠를 채워줬거든. 거기는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양원도 가보면 다 오픈을 해놨는데 한 군데만 열쇠 채워놓은 데가 있어. 어딜까요? 당연히 돈 있는 데야 채워놓긴 하지만 돈 넣어놓지도 않아. 시설에서 뭔 돈을 넣어놓겠어. 뭐 은행이 금고라고 뭐 돈이 많아서 거기다 돈을 넣어놓겠어. 요즘은 다 통장으로 보건복지부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찰을 만질 수가 없어. 근데 그 시건장치를 안 해놓으면 평가에서 감점도 당하고 절대 잘못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요양원에. 약 넣어놓는데 약. 환자들 매일 약을 줘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약을 주지 않아요. 업무 분담이 정해져 있어. 목사님 바쁜데 아무나 약 주면 아니지. 개인별로 약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데 치매약을 먹을 수 있어. 바꿔서.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그럼 만약에 약을 잘못 먹어서 죽으면 1방 책임 대표자, 2방 책임 시설장, 3방 책임 그 약을 다루었던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간호사. 자, 간호사하고 조무사는 하는 일이 오면 꼭 병원하고 똑같아요. 맥박 재고, 약 주고, 혈액 높은가 나쁜가, 이 사람 당뇨면 약을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
치매를 줬는데 영 반응이 없어. 그러면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간호사예요. 목욕시키고 뭐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는 간호사보다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야. 업무 분장표가 다 있어. 예.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뭔 일 한가? 사회복지사 몇 박 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나 잴 줄 아는데, 잴 줄 알아요도 간호조무사 업무를 침범한 거예요. 아셨죠? 예. 요즘 요양 가면 개판 있는 데 많아. 좀 오래 있고 요양보호사는 완전히 간호사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자기가 대신 다 일해버리고. 또 간호사한테 똥걸레 갈아 또 시키고. 또 나이가 적은 애가 들어왔다고 완전히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복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실습 과정에서 업무 분장을 배울 텐데 시설장이 업무해야 되는 일이 쫙 20여 가지가 있어. 또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10여 가지 있어.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 또 10여 가지 있어. 식당에 조리사가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어.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사회복지사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엌 가서 그냥 또 천방지축. 오지랖이 높은 저기 많은 사람은 식당 가서 잔소리하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이런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업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장이 사회복지사가 컨트롤 해야 돼요. 매달 요양보호사 급여를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할까요? 시설장이 할까요? 난 단 1원도 어떻게 들어온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그걸 볼 필요도 없고. 시설장이 요양원은 병원과 똑같아요. 국가에서 가만히 있어서 보조금을 주지를 않아. 수가를 청구를 해야 돼. 환자들의 등급에 맞게. 요양원에 왔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1등급 다르고 2등급 다르고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을 받으면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1등급이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 1등급이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올라갈수록 급이 1등급이야. 하루 종일 이렇게 침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뒤집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 그게 1등급이라고. 우리가 요양원에 일을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5등급이 낮은가 보다 그런. 5등급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라고. 나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5등급이 그런 줄 알았어. 점점 내려갈수록 심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거꾸로더라고 등급이. 치매 등급을 매길 때 공무원들이 와요. 우리 등급 내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이 환자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등급을 내야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등급이면 50만 원 내야 될 거 150만 원, 200만 원씩 내야 돼. 병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있으려고 그러죠.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250만 원, 300만 원 내려면 내가 어머니 모셔버리지. 집에서 요양원에 믿지 말고. 그런데 왜 요양원을 이용하는 게 좋은가? 우리 가정이 힘들어. 수급자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계시네. 수급자이신 분들은 요양원에 빵원이야. 돈을 안 내고 모시는. 우리나라 그래서 복지가 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미국 택도 없어요. 돈 내야 돼. 20, 30% 내야 돼. 네. 그러면서 뭐예요? 또 요양원이 있고 이게 막 헷갈려 우리는 안 해본 사람들은. 요양병원이 있고 또 일반 큰 병원이 있잖아요. 또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또 그냥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복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빠개져. 모르는 게 약이요. 근데 우리가 복지를 이왕 시작했으니까 모르면 속는고 모르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복지사들은
그냥 다 안 적으셔도 돼. 내가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잘 들으셔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 이거 뺐나 써가지고 가도 시습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하면서 들으시라고.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자, 이렇게 병원들이 많고 기관들이 많은데 건물의 사이즈에 의해서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이 지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이? 뭐 무조건 크게 지어놨다고 그래서 뭐 병원이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여기 제일 헷갈리기 쉬운 거 여기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자, 공동생활가정 같으면 마을 해관 같은 곳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하숙집을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럼 한 달에 예를 들면 5, 60만 원씩 내고 살아가는 곳은 공동생활가정이야. 빌라 같은데 노인들이 20명, 30명이 모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 돌봐줘도 내가 그냥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건강하신 분들이야. 그런 사람은 여기를 가야 돼. 공동생활가정을 가야 돼. 그럼 하숙비도 싸고, 내가 룰루랄라 영화라도 보러 가면 누구한테 말 안 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숙집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하숙집. 예? 근데 똑같은 공동생활가정인데 앞에가 요양자가 붙으면 정신이 바짝 나야 돼. 요양이 들어간다는 말은 국가에서 지정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같이 간호조무사. 간호원이 있으면 더 좋게 하죠.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사를 주지를 않으니까 병원 가서 맞고 와야 되니까, 자, 간호조무사 내지는 간호원. 간호사가 있는 게 더 좋다고는 했어요. 근데 월급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지. 예.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를 쓰는데, 간호조무사 쓴다고 그래서 능력자가 일을 못하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사 안 주니까 혈압 재고 뭐 약 챙겨주고 이런 일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다 한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를 쓰지.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 데리고 모시고 가니까. 그리고 그냥 공동생활 가정은 뭐 10인에 한 사람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돼.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필요 없고, 예.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숙점처럼 산다고. 그러니까 직원도 전문 직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싸지요, 제일. 예? 그리고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양로원 아니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적적하지 아니하고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질문. 네, 벌써. 지금 마지막에 공동수거 거기에서요. 네. 그거는 어디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허가는 벌써 하시게? 예. 빠르셔, 아주. 촉이 빠르셔. 자, 끝날 때쯤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예. 뭐 시청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특별 청와대 가서 허가 내준 거 아니요. 예, 예. 그냥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쉬워. 예.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나이도 생각해보고 나의 달란트가 뭔가, 내가 힘있게 시설장도 하면서 때로는 요리사가 돼가지고 밥도 해주면서 이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공동생활을 가정하는 것이 훨씬 수입도 낮고 자유롭고 저 타치도 덜 받고. 예, 아셨죠? 우리 영락교회 큰 저기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영락 이렇게 저기 경로원이라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60명인가 거기. 그러니까 기업이요. 또 뭐 서너 명 모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오히려 요양원보다 훨씬 커요. 1000평, 2000평에다 그렇게 지어놨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거기 살려면 내가 물어봤어요. 전번에 원장 만나가지고 한 60만 원, 70만 원 월 내면 돼. 네.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수급자는 예를 들면 요양원이 더 낫죠.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간호조무사도 있고
약도 주고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우리 여기 평강요양원은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몇 번 여기 가나안 한의원이 있더라고. 이름이 가나안이라 내가 얻는 넘게 잡았지. 이분도 예수 믿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친해졌어. 막 추나요법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가까워졌고. 법이 촉탁 의사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요양원에도. 그래요? 근데 3층이 정형외과가 있는데 이 젊은 놈이 워낙 깐깐해.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뭐 환자도 완전히 푸대접이야. 우리 같으면 아니 한 건물에 있는 환자는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오지 말하게도 오게 돼 있는데. 참, 이 싸가지 없고 나보다 아주 나이도 새파랗게 한 3, 40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공사할 때 시끄럽다고 얼마나 인상하고 나와서 이 젊은 놈이 나한테 혼났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걸리면 아주 죽어 아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써먹써먹게.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뷰땡 이상해 죽겠는데 의사가 꼭 양의사만 둬야 되나 했더니 아니요. 한의사든 양의사든 촉탁의사 교육을 받아야 또 그 의사를 할 수 있더라고. 병원에 의사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이 복지가 이렇게 복잡해. 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물어봤죠. 한의사님 혹시 그런 교육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우리 촉탁의사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네. 근데 우리는 떨어진 게 10원도 없어. 촉탁의사 우리 기관에 와도. 그러면 이분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오세요. 편하실 때. 딱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가 시간 남잖아요. 딱 오셔가지고 17명 다 침 주고 뭐 하고 17명 진료한 거예요. 그거 수가 청구해. 가난한 한원에서. 우리는 폼이야. 의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침도 놔주고 우리도 의사 있다이 요양원이지만이 2주 만에 한 번씩 와. 그것도 괜찮아. 한의원은 매일 와도 힘들지. 매일 침 추수되면 어른들이 당해내겠어. 2주에 한 번씩 오면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려요. 의사 가서 어디 아프시오? 그러면 안 쑤신 데가 어디가 있겠어. 그 나이에 막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쑤시고 뭐 그냥 일부러 안 아프도 조금 뻐근만 하도 아프다고 엄살 때는 다 침 놔드리고.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돈도 많이 벌겠지만 복지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내 앞길이 쫙 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해주는데 참 좋다 이렇게만 여겼거든요. 근데 우리 요양원에서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 제가 장례 10명 더 했어요. 6년밖에 안 됐는데 요양원. 세례를 15명 주고. 세례를 줬다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세례 받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가실 때도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 내가 그것 보고 세례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게. 이게 죽음이 엄습해 오면요, 사람이 완전히 웃음이 잃어버리고 그 어르신 표정이 달라져.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다 공통점 하나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뭐라 할까? 돌아가시려고 하면 미움증을 줘요. 정 떨어지게 만든다 이거요.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정이 더 가깝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자식이 다쳐요. 그래서 부부간에 너무 금실이 좋게 살다 온 분들은 봐봐요. 남편 딱 죽으면 아내 금방 죽어요. 반대로 아내 죽으면 남편 금방 죽어요. 희한하죠? 뭐 큰 병이 들려서 죽은 게 아니야. 그 고독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부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당신 내가 떠나도 애로움 타지 말고 언젠가 또 만날 거니까 그때를 기약하고 웃으면서 보내준 부부가 돼야 된다고. 통곡하지 말고. 나 이번에 장례식장 가서도 12명 쫙 이거 뭐야
장작불로 태우는 그 소리가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옆에서 시끄러워서 운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우는 거야 하고 옆에 딱 봤더니 자식이 20대도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 간 거야. 그게 제일 불효지. 막 들어갈 때 울고 또 태워서 나오니까 나온다고 울고 뭐 있잖아요. 봉해가지고 주는 유해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 옆에서 운다고 뭐라 그러겠어. 뭐 어떻게 했어. 딱 느낌을 보고 알죠. 사연을 얼마나 힘들까. 울음소리를 보면 알아. 딴 데는 안 울어. 유일하게 그거 한 곳만 울더라고. 딴 데는 먹을 만큼 먹고 가셔. 그러니까 잘 가시오 그거요. 그래 태우더라도 서운함이 없어. 근데 젊은이들은 화장하면서도 그렇게 우시더라고 부모들이. 무슨 얘기가 되지? 화장얘기가 나버렸는데. 자, 공동생활 가정, 요양 공동생활 가정인데 이 요양자가 붙으면 병원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는 돈이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아동센터나 이런 그룹홈이나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수가에 의해서 그 기관에 돈을 줘요. 요양원 개소에서 지금 한 명밖에 없네 사람이. 그러면 한 명만 주는 거야. 근데 월급은 6사람을 줘야 돼. 있으나 없으나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시설에 그나마 사람이 없으면 몇 천씩 빚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팩트. 누가 보면 돈 번다는 소리만 저기 듣고 있고 이쪽에 미친다는 소리는 잘 안 하거든. 그죠? 근데 그게 팩트.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영도 잘 해야 되고 서비스도 잘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 청소도 사람이 하지. 어르신들 케어도 사람이 하지.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그 기관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명이라도 뺐다 간 사람 들어오고 노인 학대한 사람 들어왔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데리는 게. 아셨죠? 그리고 한 사람이 납비 들어오면 자꾸 전파를 해. 해피바이러스가 아니라 악덕바이러스. 뭐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음식을 못 해준다 뭐 맛이 없다 그러면 아니 괜찮게 잘 먹다가 한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딱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염병 전염하듯이 이 입술로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그냥 다 듣는데 나가시오 그러면 안 돼. 요즘 또 복잡해. 우리가 노사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억지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양자가 붙으면 이렇게 병원의 수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직원 쓰는 거, 수가 주는 거, 병원도 수가제로 받거든요. 내가 정형외과에 어떤 사람이 팔 부러져서 왔어. 그러면 이거 진로한 만큼만 청구를 하는 거지. 무조건 병원에 왔다고 똑같이 돈 주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기구를 엑스레이를 몇 개 썼고 무슨 약을 줬냐를 청구를 하는 거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러면 병원은 수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요양원처럼 공동생활가정은 똑같이 수가가 나오는데 좀 수가가 작아. 그 차이야. 그리고 그쪽은 의사가 있고 이쪽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 그 시스템으로 똑같이 나가는 게 요양원이다. 아셨죠? 예. 그러면 크게 보면 요양원하고 공동생활 가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공동생활 가정은 잊어버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노인 하숙집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숙집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하숙생들 뭐를 해줘요? 기본 새끼 밥만 챙겨주는 거지 뭘 해주냐고. 아프면 뭐 예를 들면 뭐 해줘요?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 병원도. 하숙생을 우리가 그렇게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도 10사람에 1명. 예를 들면 요양원 같은 데는 어르신 3명에 1명 직원을 데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공동생활 가정은 10명 중에 1명.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도 인건비가 3분의 1로 줄죠. 예. 그 대신 뭐가 다를까요?
이런 분들은 1인당 한 6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수가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월세 내야지. 그죠? 세 사람 중에 한 명씩 급여 줘야지. 200 이상씩 줘야지. 그러니까 153명 받아봤자 450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 막 50인실, 60인실 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남겠죠? 근데 얼마나 엄청 남겠다. 나도 물어봤더니 또 거기요. 100인 시설 하려고 돈을 막 20억, 30억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요양원을 지어놓으니까 그거 내니라고 허덕이고 있어. 또 인원이 안 차봐. 그러면 거기는 직원들이 20, 30명인데 급여를 줘야 되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 경영을 못하면. 전제 조건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무조건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작게 할 필요도 없고 내 달란트대로, 내 역량대로. 너무 많은 빚을 내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병원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건 원초적인가 다 하신 거야.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병원 중에서도 또 요양병원은 뭐고 그냥 병원은 또 어떻게 다른가? 똑같이 의사가 다 있어요. 요양병원도. 그럼 병원이나 그러지 왜 또 요양병원이라는가? 그러니까 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좀 더 싸죠. 종합병원보다. 그러니까 뭐 특수기계라든지 내가 구리 한양병원 가보니까 와 기계 크고 좋더라고. 응? 조그만 병원 안 가고 왜 종합병원을 가는지를 알겠더라고. 기계가 없어. 쉽게 말하면 작은 의원 같은 데는 없어. 찍을래야 MRI 찍을 수가 없어. 기계가 없으니까. 여기 우리 삼층도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MRI 있겠어요? 없어. 그냥 거기 가면 안 되지. 병이 좀 의심 있고 깊이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야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 기구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고. 자, 요양원하고 요양공동생활가정 차이점은 인원에 대비해서 10인 이상은 요양원이라 그러고 10인 미만 한 명 차이지만 그거는 이제 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요양원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셨죠? 한 명 차이에 나요. 명칭이.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아 그렇구나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있어요 혹시? 궁금할 때 이럴 때 물어봐야 머릿속에 쏙 들어가죠. 완전 10명 됐다가 9명이 되면 요양원에서 그건 아니야. 한 번 허가 내놓으면 2명이 있어도 요양원도 운영해야 되고 요양병원도 운영을 해가야 돼. 수가제니까. 2명 있으면 2명 청구하고 10명 있으면 10명 청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업주나 경영주의 마인드가 좋지 아니하면 병원을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돈 10원도 안 받고 아이들을 운영해. 장점은 뭐죠? 30인 시설이야. 근데 애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5인이 떨어져 나갔어. 그렇다고 해서 10원 한 장 차이 있게 주지 않아요. 똑같이 줘요. 그럼 목사님 누가 30원 하려고 그래요? 한 10명만 받아서 하지. 그러면 또 페널티가 주어지지. 예를 들면 신고 정원의 70%에서 80% 유지하라 그래요. 그러면 2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80%면 8, 26, 16명까지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지자체에서도. 애들이 줄어도. 근데 한 15명부터 더 줄기 시작하면 압박을 하겠죠. 야, 종사자 3명이나 되는데 15명인데 뭐야? 빨리 보강하라. 더 충원하라는 거예요. 모집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 30명 정원식이 8명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 직원 3명이지 1명 급여 감축 딱 들어가. 정부에서. 우리처럼 국가는 더 영리해요. 다 봐줄 것 같죠? 천만에. 그러면 어디가 좋나요? 그 사람 하기 나름이야. 나는 경영적인 성과가 있어서 사업성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100인 시설, 50인 시설 해가지고 많이 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다 그 일은 못 하겠네. 세일즈는 못 하겠네. 그러면 보조금 시설을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70%만 운영하면 그냥 그대로 급여 주니까. 근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많은 환자 수가 없다다 보면 힘든 거지. 폰만 병원이지. 그러니까 의사가 10원도 월급 못 가져가고 빚내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네. 뭐 의사라고 뭐겠다 힘줄 필요 없어. 요즘은 너무 힘들어. 요즘은 내과 병원들이 문을 많이 닫는데요. 공동 거기에 대해서. 네? 공동 생활. 이거? 가정. 이거 하고 싶은가 봐. 자꾸 이거 물으신 거 보니까. 물어보라고. 네. 따로 이거는 제가 딱 도표 인쇄해가지고 드릴게요. 예?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세세한 부분이 있어. 다른 부분이. 예. 예. 뭐 시설장은 몇 명이고 뭐는 뭐고. 근데 지금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놓으면 우리 어르신 머리 빠개져. 예. 근심 안 할 걸 근심하게 되는데 아 이렇게 나누어진다더라라고 들어가시면 돼. 일단은. 예? 아, 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르게 쓰지. 똑같으면 뭐라고 다르게 쓰겠어요. 헷갈린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름을 다 달리 쓰는 이유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다 다르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예. 자, 깨어진 창의 본론으로 가서 이렇게 깨어진 창을 내버려 두면 내 집이 빈 집이라도 빈 땅이라도 쓰레기장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쓰레기 제거해야 되겠죠?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죠? 깨어진 창 다시 수리해서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천막 있잖아요. 처음에 없었어요. 공터였어요. 하루 잠자고 하면 거기다 누가 똥 싸놓고 가고 그 의시흡지고 좋거든. 또 남자들이 저 소변 누기 좋아. 이런데 화장실 문 잠궈놓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갖다 들어대고 쌓아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공터가 딱 이게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쌓기 좋게, 오바이트 하기 좋게, 옆에 공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번 치우다 열받아서 이제 대문을 달아가지고 막았어. 아, 그러니까 오바이트 한 사람은 없는데 또 휴지를 던지고 가네. 공터에다가. 청소를 늘 해야 되는 거야. 좋은 점은 앞에다 화단 같은 것도 놓고 아예 이렇게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놓으면 버리지를 못하다. 꽃밭을 해놓으면 꽃밭에다 휴지 버린 사람은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이제 청소를 해가면서 수리를 해가는 것이 복지사설은 굉장히 좋다. 복지 안에 실내 공간도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자꾸 엉터리 같은 데서 쓰레기 몇 개 버려놓으면 다 거기다 그냥 버리는 거야, 애들도. 에? 근데 교육을 시키고 반드시 분리수거하고 꼭 넣은 데다 넣어라 하면 써놓고 하면 의식이 되잖아요. 쳐다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페트병 넣을 때다가 종이들 나오면 양심이 가책이 있거든. 그래서 귀찮지만 그렇게 분리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자 종사자들도 편하다면 일이. 막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다 분리해야 되잖아. 혼자. 그래서 우리가 기간에 딱 가면 그런 것부터 잡아야 된다.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내가 20몇 년을 해보니까 공식이 생겨났어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실습을 다 잘하더라고. 청소를 어설프지 못한 사람은 뭐든지 어설퍼. 응? 내 주관적인 생각이요. 근데 맞아. 청소를 못하면 행정도 못해. 나는 행정은 잘하는데 청소는 못한다. 그런 사람 없어. 왜냐? 청소는 생각의 정리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ADHD가 심하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자기 방 청소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 늘어나 버려. 막 청소 안 하라고 막 청소기 돌리다가 책 빼놨다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방 청소를 잘 정돈한다라는 것은 수학을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제빵 학원 보내봤자 자격증 못 따.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응? 그럼 우리가 이론을 가르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훈련부터, 생각하게 하는 훈련부터, 그 다음에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티타임하고 차를 마시면서 늘 이제 건의를 해야 돼. 계단을 올라가는데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던데요. 그러면 운영자는 티타임 때 그렇게 건의한 사람이 실적을 적어 놓는 거예요. 거미줄 재개 이제 딱 메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직원이 그거를 제안했는지를 메모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시키고 누구를 할까 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출근 시간 안 늦은 지각 만점.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것 건의사항 몇 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승진한다. 이렇게. 뭐 운영자 친척이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딸도 근무를 하고 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 근무 2배, 3배를 하고 있어요. 잠 못 자고 행정까지. 20몇 년 해보니까 친척 쓰지 마라? 국가에서 웃기고 있네. 다 애들 힘들고 운영자 못하게 하고 나간 것은 남이야. 우리 가족이 애들 그렇게 하겠어? 안 해. 결국은 문 닫게 하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우리 개소하는데 10원이라도 보태줬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개인시설들. 권리도 있는 거요. 운영자는 4대 보험을 못 들어요. 똑같이 복지 일을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네가 사장이면서 무슨 네가 산재보험을 타. 고용보험도 안 내. 산재보험료도 안 내. 그러니까 사고 나도 나는 보상을 못 받아. 운영자라. 또 나이가 60이 되니까 연금 털어내버리네. 연금 못 들어가 그러고. 네가 개인으로 내. 이제는 국가에서도 못 도와준다. 60이 넘으면 연금이. 그러면 운영자는 1대 보험밖에 안 들어가. 건강보험료. 그러면서 세금 엄청 내는 거지. 이런 거 들으면 또 운영하기 싫지. 국가도 우리를 사장으로 보는 거다. 걔 나는 6개 사장입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부자잖아. 사장이 6개라는데. 그리고 23, 4명 빼달 월급 주면서 먹여 살리잖아. 아니, 이런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개척교회 하면 맨날 헌금을 할까 봐 부담스럽다가 안 오더라고. 근데 모처럼 왔는데 목사님 쳐다보니까 아니거든. 저렇게 실습하다가 15일 동안 쳐다보다가 여기 취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다. 나는 오픈한다 이거야 얼마든지. 처음부터 교육 때부터. 제대로 해라 하려면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50이 넘어가지고 얼마나 이력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초지일간 그냥 좋은 데다 하면 10만 원 덜 주더라도 내가 일하고 편하고 신앙부터 마음부터 편한 데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회복지사인데 내가 이거 목회를 그만뒀는데 저 불교한 데서 오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목사가 목사실에 가서 일해야 되겠어?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지. 근데 국가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알아. 아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는데 가라간다고 가냐고. 거꾸로. 불자들이 또 여기 오라 간다고 오겠어요? 마음이 편해야 천국이지.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복지 개념을 얘기해도 밑바닥을 봐라 이거야. 움직이는 거를. 강압적으로 문구로 막 그렇게 때려잡지 말고. 그래야 개인도 법인도 복지를 잘 해줘야 국가도 세금 내고 왕성하게 잘 되는 거지. 국가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4,700개예요.
그 건물 지어서 얘들 케어하려면 돈이 천문학적 숫자 아니에요? 하다못해 보증금 2천에 60, 100씩 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개인 돈 다 넣어가면서 임대료를 10원도 못 쓰게 하잖아요. 지금도. 네 돈으로 써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주잖아. 아니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도 안 주고 건물 사용료도 안 주는데. 예. 그래도 국가가 이익이지. 5천 개를 어린이집처럼 건물 세워서 하려면 수백조 원 들어가지 않겠어요? 10원도 안 들여서 하고 있잖아. 아동복지시설이라.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 이거 불만사항이 아니고 팩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자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고 뭐 실생 앞에서 내가 못할 게 없는 것이 완전히 이걸 꿰뚫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기간에 피해를 안 줄 수 있어. 너는 뭐 무조건 뭐 소리 나든 말든 나는 타가면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위인이 돼야 롱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어려울 때는 막 노사 데모하고 그러면 뭐 하죠? 사장이 문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갑자기 1000가족, 2000가족이 다 또 실업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이 오늘 제목 결론하고 마칠게요. 깨어진 창이라는 말은 깨어진 창을 노출했을 때 범죄와 모든 것을 그 시설의 건물을 보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딱 막 다른 거 소리는 잘 해놨어. 근데 평가가 나오는데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막 거무줄이 있고 딱 보니까 선생님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시설이네. 딱 이미지 떠오르죠. 그러면 들어가서 문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문서 잘하느라고 바빠서 거무줄을 못 걷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취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람하고 뭐 그러려니 한 사람은 또 10년 동안 못 깨달아. 뭐가 뭔지를 몰라. 운영자 앞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만 나가면 룰룰랄라 놀아버리고 어떻게 잡아? 같은 직원들이 꼬자질 하겠어요? 목사님만 나가면요 하여튼 짓거리하게 일 안 해요. 그러면 죽지. 그거 만약에 꽂아 붙였다 생각하면 견뎌나겠어? 그러니까 말 못해. 하고 싶어도. 그래서 가족이나 한 사람을 심잖아요. 기관에다. 있는 자체가 긴장인 거야.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아셨죠? 네. 우리 요양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 식구가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지금 그 요양원이 못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6년, 7년 동안 기똥차게 잘하고 있어. 시설장님. 그러니까 그게 복이지. 인복이지. 월급 주고 있는데 무슨 복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하셔야 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독불장군 할 수 없어. 요 공동생활 하더라도 최소한 3명, 4명이 있어야 돼, 직원이. 아니, 목사님, 내가 밥하고, 병원도 데리고 와. 그럼 병원 데리고 가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 노인들끼리 일하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혼자 못해. 아무리 적은 시설도 2-3명 있어야 돼. 기본.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우리가 한 시설에 대표자가 있고, 예. 시설장이 있고, 무슨 차이예요? 시설장이 대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잘 질문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대표자는 대표자인 거야. 10원도 월급 안 받아, 나도. 그러면 내가 제일 부자게? 6군데 시설장이면, 대표자면, 6군데 다 월급 받으면, 100만 원씩만 받아도 7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런 거. 내가 요양원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목사님이 세워서 해도 10원도 인컴이 들어오는 거 없어, 지금. 그럼 목사님 왜 하세요? 왜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먹고 사요? 근데 한 군데는 주지. 시설장이 여러 군데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100개여도
한 개 시설에서 급여만 받을 수 있어, 보조금. 아, 그러면 막 누구나 빚내서 많이 하게? 100개라도 하게? 예. 이제 의문이 풀리셨어요? 예. 시설장 대표자라는 소리는 그 기관에서 시설장 역할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거고,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다르다는 말은 여기 우리 평강 지역아동센터는 내가 대표자로만 돼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설장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표자야. 말 그대로 대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한과 이런 것들은 시설장에게 내가 위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카드 갖고 내 시설이지만 다 장도 보고 뭣도 하고 믿는 거요. 누가 내 시설을 카드를 줘? 못 줘. 자식도 딸도 안 주려고 그래,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하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지. 7개 기관을 매일 1시간 간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도 잘 기관이 돌아가야 좋은 시설이지. 주인이 없으면 개판된다 그러면 그걸 운영 못 하는 거지. 그것도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불시에 딱 전화하잖아요. 시설장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금방 장보 급한 거 사러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할 때마다 장 보러 갔다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설장은 그러면은 항상 그 사무실에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시설장이 가만히 행정만 앉아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시설장이냐고. 그렇죠. 애들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또 누가 후원해 준다면 가서 후원도 따와야 돼. 응? 그거는 아니고 후원. 우리 도와드릴게요. 저 어떤 때로 내가 세대 받을 때 처음부터 세대 준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룹홈 몇 곳이죠? 뭐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그러더라고. 어느 정도 줄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제 컨택하는 거예요. 뭐 원하신 만큼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전국에 500개 그룹홈인데 그랬더니 얼마나 되는데요, 종사자가? 뭐 3명만 잡고도 500건 내가 한 1,500명 되겠네요. 그러면 신발이 1,500컬레에 한 컬레씩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충분해요. 1,500개가 넘게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어떤 트럭 그러니까 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박스에 이게 신발이 몇 개라는 소리야?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럭이 이렇게 컨테이너 실은 거 내가 딱 보니까 10개씩 실어도 이렇게 10칸이더라고요. 그러면 10 컨테이너 곱하기 10칸. 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에 25걸씩 들었으면 250걸레. 250걸레가 10개라면 2,500걸레. 그죠? 2,500걸레가 뭐니까 5,000걸레, 10,000걸레. 받아놓고 내가 일주일 동안 택배사에서 왔다 갔다 힘들었어요. 나 7일 동안 작업했어, 혼자. 연말이라고 다 바쁘대. 우리 직원들도 좀 알아. 그러니까 한 번 와보고는 눈치채고, 목사님 바빠요. 바빠? 알았어. 그리고 혼자 딱 이게 박스 내려가지고 주소 나대로 붙여야 또 착불로 가잖아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박스 내리면 막 박살날 줄 알고 조심해가지고 들렀는데 허리가 막 죽어나는 거야. 사람이 일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더라고. 한 2개, 3개 딱 얹혀놓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리는 거야. 힘 주지 말고. 저 박스가 저렇게 튼튼해. 내팽개 쳐도 안 부서져. 그래 놓고 하루에 100개, 200씩 때려 붙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일주일을 갔다니까요. 박스로 보면 700박스 이상 갔다는 소리 아니요. 근데 저 박스는 자기들 거라고 돌려달래. 또 담아야 되니까. 주는 게 쉬웠는데 빈 박스 받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맨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받는 것까지 공짜로 해줬는데 또 뭐 어떤 데는 그냥 뭐 착불비 비싸다고 그러고 뭐 빈 박스 보내는 거 비싸다고 그러고.
아니 신발로 쳐지면 원가가 8만 원, 10만 원짜리 신발들이에요. 응? 백거리만 봐도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 4천 원, 5천 원 그게 비싸? 사람들이 참 공짜를 좋아하는데 내가 또 상처를 받아. 그럴 때부터. 신발 한 거리만 사도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 이러한 나눔을 하면서도 잘해야 되고. 제가 이번 한 번만 나눈 게 아니에요. 온수매트도 또 5톤짜리 해가지고 나눠본 적이 있고, 노숙자 시설까지 다 주고, 요양원 시설 다 주고, 또 검은 두유, 김성식 두유 또 5톤짜리 한 받아가지고 여름에 그 나누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그건 빨리 보내야 되거든. 또 우유가 썩지 않아 잘못하면. 네. 그래서 풀 데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다 폈어. 내리라 그래서. 네. 갖다 그냥 몰래 잡수려면 잡수시오. 네. 가져간 사람 오죽하면 가져갔겠어? 그러고 그냥 마음 놓고 거기다 퍼놔버리니까 하룻밤 잔자도 하나도 안 없어져. 길거리가 내 창고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차에다 싣고 가기가 편하잖아. 길거리 펴니까 딱 싣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몇 번 해보니까 대포도 생기고, 남의 큰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매트 몇 개 더 줄 테니까 좀 받아놓자.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또 큰 창고는 그냥 갖다 거기다 다 내려놓고 일단 배분을 하고. 거기 비어있는 공간 매트 10개 더 준다는데 거기도 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복지를 하려면 큰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 비싼 땅에 창고를 잠시 쓰려고 지어? 그건 또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복지를 하면 경영의 마인드가 생겨나고요. 시설에 딱 와서 이런 뭐 형광등이 이상하고 무엇이 이상하고 이런 것이 눈에 들어와서 내가 못하면 부르면 되거든요. 뭐 어르신들이 전기도 모르는데 막 전기 고쳐야 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적을 해주는 지적을. 네. 이게 깜박깜박해서 이게 한 3시간 사용하면요 눈 나빠져요. 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깜박깜박 웃는데 그대로 있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게을러 터졌네 여기. 네. 이게 깨어진 창이. 네? 시설을 통해서 범죄학 책을 보니까 세상에 수사한 사람도 이 창문 하나 깨어진 것을 보고 넘겨짚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복지기관들이 근무를 할 때 이런 깨어진 창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유리창 깨진 것만 끼란 소리가 아니에요. 깨어진 창이란 말은 우리의 허점이 다 보이는데 종사자들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미줄부터 제거하고 깨끗이 하고. 어째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이 퇴사하고 한 사람이 왔는데 책상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 습성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청소하면 하나 좋은 게 뭐가 있죠? 설거지 깨끗하면 해냈다라는 청결감과 그 뭐랄까 이게 어떤 그 만끽? 네.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청소한 사람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청소처럼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단순한 게 너무 좋은 거야. 행정해봐요. 머리털 터져. 네. 그리고 단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은. 네. 요즘 우리 집사람 맨날 집에 좀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아프다고 심장 교체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온가 봐. 나는 가면 골아떨어지기 바쁘고 그냥 소파에서도 뉴스보다 자고 꿀잠이야. 근데 빈둥빈둥 잠 안 오기 시작하면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노동을 해야 하나님이 꿀잠을 주셔요. 놀고 먹고 노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인이어도 움직여야 돼. 일거리 주고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고 내가 어머니한테 계속 용돈을 그냥 줘서 가만히 앉아서 용돈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내가 성취력으로 쓰시는 분이 훨씬 건강한 요즘. 네.
내가 우리 어머니 돈 안 드리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예? 쓰지도 않으셔요. 맞아요. 막둥이가 장가를 갔다 보니까 돈이 다 막둥이한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면 이런 깨어진 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힘들어서 못해도 용역을 불러서라도 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대표자 시설장이 밖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고 후원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남지를 않아요. 시설장이 맨날 기관에 가만히 있다. 그 사람이 무능력자야. 따지고 보면. 행정관은 앉아서 차분하게 잘 해줘야 돼. 그 밑에 행정하는 사람. 그러나 시설장은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는 거야. 니들이 해라 그러고 목에다 힘주고 한 사람은 그거는 아니야. 농팽이 시설장. 절대 시에서도 그런 거 원치를 않아. 근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바쁘다, 그건 문제가 있지. 원장 나왔다가 샥 차 타고 다니면서 딴짓거리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써놓는 근무 상황부가 있어요. 무조건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10시에 퇴근했으면 도청에서 지금 오라 가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4시에 걸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10시 출장, 목적지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사유, 회의, 오는 시간 뭐 17시면 5시, 갔다 오면 밤중이야. 그러면 최영환 시설장 같으면 퇴근해야 되겠네, 빨리 퇴근하면 되지, 그걸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대표자 시설장은 내가 오늘 할 일을 못하고 도청을 갔다 오고 딴 일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늦게까지 10시, 11시, 난 대부분 2시에 퇴근한 적도 많아. 새벽 2시. 그 일을 또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8시간 근무가 아니라. 그렇다고 2시까지 했으니까 뭐 공무원 뭐 특근 수당 해가지고 더 주냐? 10원도 없어. 개인 운영자들은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죽어. 쉽게 말해서. 나도 모르게 죽어간다 그 말이지. 쉴 때는 쉬고 해야 되는데, 나도 이 말은 하지만 쉽지가 않아. 쉴 때는 쉬고, 쉴 때는 쉬고 그러지만 또 집에 가면 뭐 해야 되는데 또 생각을 해. 그러면 쉬면 안 되지. 차라리 일을 끝나고 가야 단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늦게 출근하더라도. 아셨죠? 예. 오늘은 이 깨어진 창을 통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쩌고 할 때는 이 강의를 되새김질 하세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잡고 이제 리피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를 이런 거 보면 또 흉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습생들마다 내가 강의 들어봐도 달라. 하나님이 주셔 할 말을 내가 이거 강의하려고 강의력을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20년의 노하우를 싹 쏟아주시는 거야. 분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젊은이들 앉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엄청 세게 교육하지 또. 제대로 하라고. 초년생들은 기초가 또 안 다져지면 안 되잖아요. 근무하는데. 또 여러분 기초가 아니잖아. 다 연륜 있게 살아봤는데 생각나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완해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어서 빠릇빠릇해서 좋고, 나이 드신 분은 경력이 많아서 요령도 있고 포용성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러니까 그룹홈도 나이 먹은 사람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다 젊은 사람 채용하고 싶지, 자기가 편하려면. 근데 아니거든.